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현역가왕 7회에 대한 한 유튜브 채널의 분석 영상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 참가자죠. 빈예서 양이 무대에서 눈물을 쏟은 그 사건. 이걸 중심으로 방송에서 보인 어떤 충격적인 결과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걸 파헤치고 있거든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방송의 드라마가 과연 순수한 경연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작용한 건지 그 가능성을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이 분석이 그냥 한두 무대의 결과를 넘어서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 볼 겁니다. 첫째, 논란이 됐던 그 극심한 점수 차이. 둘째, 참가자들이 느끼는 엄청난 압박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다 시청률을 위한 제작진의 의도적인 연출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흐름, 논란의 점수 차이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큰 화제는 역시 빈니에서 양하고 이수연 양의 듀엣 대결이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 무대가 뭐랄까 당장 트로트 아이돌로 데뷔해도 될 만큼 완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현장 분위기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정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죠. 네, 점수가 210점 대 90점, 무려 120점 차이로 이수연 양의 압승이었습니다. 이 분석 영상은 여기서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100대 50, 그리고 국민 판정단이 110대 40, 이 비율을 지적해요. 전문가와 대중 모두 거의 비슷하게 표를 나눴다는 거죠. 아, 2대1 비율로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두 사람의 무대에 정말 이 정도의 실력 차이가 있었을까? 가 이 무대뿐만이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하나의 패턴처럼 다른 무대에서도 반복됐다고 지적합니다. 홍자 씨랑 강혜연 씨 대결도 마찬가지였죠. 분석 영상의 유튜버는 두 사람 실력이 비등비등했다고 봤지만 결과는 홍자 씨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무대에서도 더 큰 격차가 있었다고요? 네, 솔지 씨와 김주희 씨의 무대. 여기서는 219점 대 81점, 이런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베네핏 30점 제도를 꼽습니다. 아, 그 올인정 시스템 말씀이시죠? 네, 심사단 전원의 선택을 받으면 추가로 30점을 얻게 되는데 이게 점수차를 극단적으로 벌리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승부보다는 압도적인 승리나 충격적인 패배 같은 좀 더 자극적인 그림을 만들기에 좋은 장치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가장 마음 아픈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빈예서 양이 솔로곡을 부르다가 눈물을 터뜨린 사건인데요. 자료는 이 눈물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빈예서 양의 눈물은 여러 요인이 축적된 결과라는 거예요. 앞선 듀엣 무대에서의 그 충격적인 패배, 그리고 프로그램 전반에 깔린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혹평, 이런 것들이 어린 참가자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줬다는 거죠. 아, 실제로 다른 참가자인 김태연 양도 압박감 때문에 눈물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경연의 일부가 아니라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만든 어떤 환경의 결과물일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혹평과 극찬을 오가는 뭐랄까 롤러코스터 같은 심사평이 참가자들의 감정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해요. 아, 맞아요. 그런 장면들 본 기억이 나요. 거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수준의 평가들. 네, 그리고 이게 결국 시청자들의 몰입을 유도하는 장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은 참가자들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은 결국 눈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좀 소름이 돋는데요. 우리가 순수하게 공감했던 그 눈물이 사실은 잘 설계된 장치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작진의 의도에 대한 훨씬 더 대담한 추측을 내놓는다고요? 맞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SNS에 올라온 결승전 방청객 모집 글입니다. 방청객 모집글이요? 네, 김태연, 이수연, 솔지 씨 같은 여러 참가자들이 자기 SNS를 통해서 결승전 방청 신청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게 사실상 본인들이 결승에 진출했다는 스포일러나 다름없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 방송사들은 스포일러에 극도로 민감하잖아요.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제작진이 그냥 뒀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왜 제작진은 이런 명백한 스포일러를 막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작 논란의 중심에선 빈예 서양은 그런 거를 전혀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설마. 그렇습니다. 10대 참가자 3명 전원 결승 진출이라는 스포일러가 이미 퍼져 있는데도 유독 빈예 서양만 침묵을 지킨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게 제작진의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큰 그림이요? 네, 즉 빈예 서양이 눈물과 SNS 침묵을 이용해서 혹시 탈락하는 것 아닐까? 이런 긴장감을 시청자들 사이에 일부러 조성하고 다음 회차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와, 이게 만약 의도된 거라면 정말 대단한데요. 빈예 서양의 탈락 위기 자체가 최고의 예고편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그 탈락 위기가 연출된 드라마라면 자료는 실제 탈락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로 누구를 꼽고 있나요? 분석은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에 주목합니다. 현재 홍자, 차지연, 빈예 서양의 탈락설이 돌고 있지만 이분들은 사실 모두 투표 순위 12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기 멤버들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탈락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방송사 입장에서도 굳이 이런 인기 멤버를 일찍 떨어뜨릴 이유가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오히려 투표 순위 12위권 밖에 있는 참가자들을 지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주희, 추다혜, 스테파니, 소유미 이 4명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실제 최종 탈락자 2명은 대중적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 중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는 거죠. 결국 팬덤 투표 순위가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는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예측이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한 어린 가수의 눈물에서 시작해서 점수 시스템의 문제, 의도된 압박감, 그리고 시청률을 위한 치밀한 연출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경연의 결과가 오롯이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 셈이죠. 네, 우리가 화면을 통해 보는 게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잘 짜인 이야기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그렇죠. 이 분석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볼 때 한 걸음 떨어져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작진의 의도에 초점을 맞췄지만 만약 이런 자극적인 드라마가 실제로 더 높은 시청률로 이어진다면 그건 시청자인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다음 경연 프로그램을 보실 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